안녕하세요.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.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.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. 역광 보정할 때 비트뎁스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. 비트뎁스의 위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. 비트뎁스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. 일단은 역광이 아닌 좀 디테일이 풍부한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와서 비트뎁스의 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게 좋겠구나. 요거는 디테일이 많죠. 게인을 확 누를 거예요. 게인을 확 눌러서 거의 블랙에 가깝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쭉 내려서 게인을 거의 0에 가깝게 만들었습니다. 지금 뭐 사실상 없다고 봐야죠. 뭐 거의 그러니까 게인을 최소치까지 눌러 놓은 겁니다. 게인을 최소치까지 제가 눌러 놨어요. 아예 없다고 봐야겠죠. 디테일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. 너무 과한가? 이거 한번 테스트니까 한번 해볼게요. 저도.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첫 프레임 있죠. 첫 프레임. 요 첫 프레임만 인아웃을 잡아서요. TIFF 16비트로 뽑아볼 겁니다. TIFF 16비트로 뽑아가지고 저는 이름을 이 녀석을 TIFF라고 16비트라고 할까요? 16비트 TIFF 이렇게 해서 렌더 큐 해가지고 스타트 렌더 하면 한 프레임이 뽑혔습니다. 그 다음에 요 한 프레임을 이번에는 우리가 8비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H264로 뽑아볼 거예요. 근데 H264는 이제 한 프레임만 뽑았을 때 가끔 문제 생기거든요. H264는 조금만 길게 인아웃점을 조금만 길게 잡아서 뽑아보겠습니다. 퀵타임의 H264 소리는 필요 없고 이 녀석을 파일명을 너는 8비트 이렇게 해서 뽑아보겠습니다. 뽑아서 스타트 리뷰. 네, 뽑혔어요. 이 녀석을 다시 불러올 겁니다. 여기 TIFF와 H264 이렇게 두 컷이 있습니다. 이 녀석을 불러왔어요. 그리고 타임라인에서도 다시 불러올 겁니다. H264는 16비트 TIFF와 8비트 H264예요.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이 상태에서 16비트에서 제가 가운데로 올려놓고 그라데이션을 펴는 게 나을까요? 한번 해볼게요. 펴보겠습니다. 이렇게 피니까 나옵니다. 이 상태에서 새로 노드를 만들어서 리프트와 게인을 벌리도록 하겠습니다. 복원되는 것 같아. 세상에. 거의 복원이 됐죠? 와, 엄청나네. 16비트입니다. 이렇게 낮춰놓은 거에서 이거 원본이 있고요. 제가 완전히 복원 안 된 여기서 제가 이것만 좀 낮춰서 여기다 맞춰볼게요. 최대한 비슷하게 해보게.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해놨다 치고 얘랑 비교하면 거의 됐습니다. 세상에. 그쵸, 거의 복원이 됐어요. 지금 웨이브 폼으로 봐도 제가 이거 약간 틀어지긴 하지만 이 정도면 진짜 거의 되는 것 같습니다. 똑같은 거를 이 녀석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? 이렇게 나옵니다. 같은 정도를 완전 블랙으로 눌러놓고 작업을 했는데 16비트는 16비트는 원본에서 이 정도 복원되고요. 8비트는 이렇게 복원됩니다. 한계가 명확하네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6비트로 찍으면 아까 그 정도 있는 상태에서 펼쳐도 어느 정도 펼쳐진다는 거예요. 이게. 근데 8비트는 한계가 아주 명확한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작업들을 저장을 하셔야 된다면 혹시라도 모를 그 뭉침들을 나중에 또 혹시 야 이거 다시 색보정 좀 뭐 좀 해줄래? 수정해 줄 수 있어? 라는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가정을 해서 최대한 높은 비트 뎁스로 저장하시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원본이 가진 한계는 못 넘어서죠. 애당초 뭐 계정들이 깨져서 잡힌 것들을 그 사이를 뭐 만들어내고 없는 정보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16비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뭉쳐놓은 상태에서 요 정도까지 복원이 된다. 8비트는 안 된다. 여기 어두운 상태에서만 보시면 16비트와 8비트 물론 딱 보셔도 여기 보시면 이 웨이브 폼이 더 촘촘해 보여요. 애당초 보이는 것 자체가 촘촘해 보이는데 어쨌든 살렸을 때는
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. 문득 궁금하니까 10비트도 한번 뽑아서 어느 정도 복원되나 한번 볼게요. DNxHR에서 10비트랑 12비트를 한번 복원해 볼게요. 12비트 DNxHR 이렇게 해서 뽑아 볼 거고요. 444 10비트보단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쓰신 HQX 422 10비트로 뽑아 보겠습니다. 이게 더 많이 쓰는 거니까 맞는 것 같아요. 왠지 10비트 DNxHR 요건 422이라고 뒤에 붙여줄게요. 뽑아놓고 스타트 렌더. 10비트에서 어느 정도 복원이 되는지만 알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10비트 정도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써볼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. 그 섀도우스를 여기서 제가 10비트와 12비트를 갖다 놨습니다. 그리고 똑같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볼 거예요. 여기서 가운데 버튼 누르면 먹어지죠? 짠! 10비트는 안 되고 12비트도 한계가 있네요. 보시면 이건 순서대로 놔야겠다. 비트 뎁스 16비트는 진짜 엄청난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완전히 뭉개놓은 상황에서 복원을 했을 때 이게 8비트, 10비트, 12비트, 16비트 16비트는 사실상 개조가 안 깨진다고 봐도 무방한 것 같아요. 그쵸? 거의 이 정도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이 정도면 개조 깨짐 현상이 없다고 봐. 없나? 진짜 없는지 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이 안 되는데 네, 요렇게 8, 10, 12, 16 여기 웨이브폼 보시면 이 층들이 드러나는 것들이 되게 또렷하게 보입니다. 그래서 하실 수 있다면 뭐 16비트로 저장을 하실 수 있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맥 같은 경우는 프로레스가 16비트를 지원해서 좀 편한데 윈도우에서는 16비트로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이 조금 많지가 않아서 그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죠. 극단적인 상황에서 제가 작업을 한 거고요. 아마 섀도우스를 사용하는 정도라면 제가 봤을 때는 10비트 수준에서 사용을 해도 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아니면 여기서 어차피 뭉쳐져 있는데 여기 P라고 이거 똑같이 복사해서 한번 섀도우스만 한번 써볼까요? 이 녀석들 다 리셋하고 여기서 섀도우스만 한번 올려보겠습니다. 자, 섀도우스만 올려보면 조금 뭐가 되나? 별 차이가 이렇게 복원하는 게 요정도 복원해서는 차이가 뭐 안 느껴지네요 사실상. 근데 적어도 8비트에서는 확실히 개조가 깨지는 것들이 조금 이 뒤에 제가 게임만 조금 올려놓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시기 좋도록 게임만 엄청 올리고 있다. 한번 거의 최대값까지 올려볼까요? 10까지. 이야 엄청나다. 지금 컬러 휠을 엄청나게 돌리고 있어요. 그렇다.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이거 최대값이? 어허. 16이 최대네요. 자, 16이고 이 녀석은 복원해봤습니다. 복원해봤고요. 복원해봤습니다. 422만 해도 색상이 거의 없어지네요. 색상이 거의 없어지고요. 12비트는 아주 조금의 색상은 남아있지만 개조들이 깨지는 건 여전히 있고 16비트는 색상과 이런 부분들이 참 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원래 역광 보정 이야기 위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약간 타고 넘어가다가 비트 뎁스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도 해보게 됐네요. 근데 꽤 효과적이죠. 뭐 그렇다고 그럼 8비트는 못 써요 라고 막 반문하실 수 있는데 8비트는 못 쓰는 게 아니라 그 8비트의 한계 상황을 알고 잘 써야 됩니다.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요. 8비트 상황에서는 무리한 작업을 안 하는 것이 어쨌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. 지금 보시면 여기는 레드 46082160 16비트라고 나와 있습니다. 레드 코덱인데요. 레드 코덱이어도 지금 이렇게 날려온 거 못 살립니다. 아무리 내려도 어떤 것도 살아나지 않아요. 그러니까 16비트 소스라고 뭐 다 된다 그거는 전혀 아닙니다. 16비트 소스여도 날린 거는 살릴 수가 없다. 하지만 데이터가 있다면 이제 높은 비트 뎁스에서는 요것들을 어떻게든 조금 뭔가를 더 해볼 수 있다.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보시면 이렇게 어둡게 찍거든요. 지금 이렇게
네,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완전 어둡게 찍었습니다. 완전 어둡게 작업을 해서 노출을 이렇게 낮췄어요. 요거보다 다시 높이기 전 완전 어두울 때 요때를 기준으로 한번 보시죠. 요때를 기준으로 어두운데 섀도우스를 확 펴볼게요. 확 펴보면 디테일들 16비트 소스라서 확실히 잘 살아납니다.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완벽하게 뭐라 그러죠? 그냥 데이터화한 파일이고 실제로 영상을 촬영할 땐 노이즈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살아난다고 보긴 조금 어렵지만 이 정도면 상당히 준수하게 살아나죠. 이런 것들이 이제 16비트의 위험이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렇다고 로우는 최고고 뭐 로우가 아니면 구리다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. 여러분들이 언제나 로우를 찍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나 로우를 찍는 거에 대해서 전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. 요즘에 뭐 8K 소스도 나오고 막 있는데 총알이 무한정이라면 쓸 이유가 없죠. 그거는 맞습니다. 근데 우리의 총알은 항상 유한하기 때문에 로또가 되더라도 아마 유한할 겁니다. 가능하면 지금 상황에서 내 상황과 환경에 맞는 어떤 워크플로우를 구축하시고 그리고 8비트 상황에서는 그냥 저는 그게 최선이라고 봐요. 이런 상황을 피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실내에서 야외랑 같이 동시에 찍을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안 만들거나 이걸 만든다면 이거 8비트에서도 요 안을 충분히 밝혀준다면 문제 없어요. 그 8비트 소스에서 담아낼 수 있는 다이나믹 레인지 안에 충분히 다 우겨넣을 수 있다면 맞아요.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요 안과 박을 모두 담아야 된다면 카메라를 올리는 것보다 조명을 쓰는 게 더 비용이 적을 겁니다. 이 내부를 밝히는 게 비용이 더 적을 거예요.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되겠죠. 이게 색보정 얘기하면 언제나 마지막에는 결국 잘 찍어야 된다가 늘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. 이게 좀 아쉽긴 하지만 현실이니까. 예쁘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?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께서 명언을 해주셨습니다. 예쁜 걸 찍으면 됩니다. 예쁜 걸 찍으면 예쁘게 나옵니다. 예쁜 걸 찍으란 안에 이제 예쁘게 찍으면 예쁘게 나온다라는 거겠죠. 예쁘게 찍으면 예쁜 게 나온다.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